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오늘도 시장에 대한 코멘트들과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언급해드렸던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역시 2669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오늘은 사상 최고가 2675포인트까지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렇게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쭉쭉 치고 가고 있는 그런 급등주라든지 우상향주에 매달려야 될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지수가 올라간다고 눈속임을 당할 것이 아니라 지수가 올라가지만 내 종목이 가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종목을 잘못 잡았구나 생각을 해야 되고 종목을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올라왔다고 더 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올라왔다고 해서 좋은 종목도 아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움증권의 대주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키움증권의 대주주가 바로 다우기술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어제도 상승,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우기술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누구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시장에 비해서 얘가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급등한 것도 아니고 지수가 엄청 가는데 막 엄청 올라온 것도 아니고 우상향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는 신고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놓으니까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을 미리 사놓으면 되는데 왜 굳이 올라간 종목을 이제 사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지수는요, 2600포인트를 이렇게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대형주 쪽으로 펀드 자금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드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 위주로 상승세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내가 미리 사서 들고 있던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올라가는 종목에 눈독 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올라갈 종목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다고 흥분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다. 그냥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실적이라는 것을 보시면서 영업이익은 분명 증가하고 있는데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결국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 테마 중에서 제가 많은 4차 산업이 발전이 되고, 그리고 뭐 빅데이터, 의료 데이터, 5G 여러 가지 4차 산업과 자율주행이 발생이 될 때 원격 의료도 그리고 화상회의도 다 좋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보안 관련주. 오늘 역시나 드림 시큐리티를 출발을 해서 사실은 C큐브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월요일에 설명을 해드렸죠. 월요일에 보안 관련주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 그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이득 볼 수 있는 구간을 나올 수 있다.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도 많고,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도 충분히 많고, 저는 보안 관련주 아직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덜 발산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등한 종목이라든지 수급이 쏠리고 있는 쪽에 돈이 빠져나오게 되면 그 돈 다 어디 가겠어요? 결국 싼 걸 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싸게 내려와 있지만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잡아놔야 산타랠리가 아니라 내년 2021년에 여러분들이 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최근에 이제 곧버스라고 하죠. 인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버스를 보게 되면은 인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외국인들이 안 사고 기관들이 안 사고 개인들만 엄청나게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버스가 지수가 올라가면 반대로 떨어지는 상품이잖아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면은 이제 안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사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에 개인이 그렇게 많이 사게 되면은 결국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수는 3천 갈 겁니다 라는 그런 논리를 우리가 한 번씩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럴 것인가, 이 지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시기가 있었죠. 이 3월과 2월달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들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라는 거죠. 수급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수급표입니다. 자, 확대를 한번 해서 이렇게 크게 쭉 보다 보니까 2월 17일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 시기부터 개인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순매수를 합니다. 2월,
3월 내려가는 족족 다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3월이 지나서도 계속 삽니다. 3월 19일 저점을 찍었을 때 이후로도 개인들은 계속 매수하고요. 4월 달도 계속 매수합니다. 그리고 4월 15일, 4월 25일, 5월까지도 계속 매수가 들어갑니다. 안 갔나요? 개인들이 산다고 안 갔나요? 뭐 지수가 2월 달, 3월 달, 4월 달 개인이 그렇게 많이 샀는데 안 갔나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개인은 곧 개미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세력들도 차명 계좌라는 것을 통해서 개인으로 수급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돈 많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큰 손들, 우리가 말하는 부자들 전부 다 개인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개인의 순매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조건 나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개인의 매수, 이게 결국은 잘 보시면은 매수를 한 것과 매도에 한 것의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개인들은 6만 8천이 아니죠. 680억 정도의 매수 금액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 140억 정도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150억 정도를 사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파는 개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기관도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샀고 누가 팔았는지, 잘하는 사람이 샀는지 잘하는 사람이 팔았는지, 못하는 사람이 샀는지, 못하는 사람이 팔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합을 보여주는 게 바로 순매수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오늘 개인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500억치를 팔고 있다. 누가 팔았고 누가 산 거죠? 잘하는 사람이 샀습니까? 못하는 사람이 샀습니까? 왜 이런 수급을 여러분들을 보면서 일일비하고 있나요? 저는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특히나 주식을 하면서 이런 수급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고 다우기술이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드리는 거고, 아모레퍼시픽이 좋을 것이다, 넷마블이 좋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좋을 것이다 라고 수급 같은 거 안 보고 말씀해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는 말은 수급을 꼭 봐야 되는 것일까요? 의심을 가져보셔야죠. 안 봐도 수익을 내고 안 봐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꼭 봐야 할 것인가? 그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꼭 봐야 할 것인가? 기관의 자금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관의 돈일까? 아니면 개인들이 은행 가서 펀드 자금을 맡긴 그런 자금, 개인들의 자금일 것인가? 외국인들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디 뭐 조지아주에 있는 어떤 농부의 자금일지도 모릅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샀다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이 수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게 되고, 이 수급 외국인과 기관이 가진 자금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 샀다 팔았다 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 저는 명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인버스를 산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저는 개인들이 인버스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미리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샀던 사람들은 물려 있을 것이고, 지금 더 살까 생각하더라도 비중을 7천억치나 살 수 있는 정도의 개인들이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과연, 그리고 전망과 많은 증권사와 그리고 TV에서도 내년 3천 간다, 4천 간다, 3,200 간다, 2,800 갑니다 라고 하는 분위기에서 나는 인버스 투자할 거야 라고 몰빵이라든지 자기의 재산을 엄청나게 비중을 실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내가 인버스를 괜히 사가지고 손실 보고 있구나, 괜히 내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가 인버스를 괜히 샀어 하면서 후회 막심한 사람들, 손절하고 싶으신 분들, 빨리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만 가득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진다? 저는 그거 못하는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하는 개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는 말은 저는 지금의 이 상승, 내년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미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 받을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 궁금하시겠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궁금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년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과연 내년이 왔을 때 그 기대만큼 여러분들이 이 지수가 부응할 것이라고 봅니까? 저는 지금까지 주식을 해오면서 항상 먼저 미리 올라오게 되면 다 선반영이었습니다. 실적이 좋을 것이다 하고 올라갔으면 실적 발표하면 떨어졌고요. 내년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고 올라갔으면 떨어졌고요. 내년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떨어졌으면 반대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말은 저는 내년 좋을 거 이미 다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내년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나 인버스 쪽에 투자하는 것이 역시나 맞는 방법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인버스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지수의 상승, 유동성이라고 하는 그 힘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매수세가 이끌어 올라가는 이 신고가의 영역, 여기서 과연 인버스에 우리가 전액을 다, 내가 가진 자산을 다 베팅해야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할로 잡아가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이 타이밍이야 라고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TV에서 여러분들께 하락을 조심해라, 위험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인버스 사라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하락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시점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맞출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락을 예측을 하고 준비하면서 인버스 쪽으로 현금 대신 비중을 조금씩 모아가는 것은 좋은 투자 전략일 수는 있으나 지금 내가 전액 다 투자하겠어라고 한다면 그것도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서 인버스를 손절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인버스는 저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인버스는 보유하시고요. 시장에서는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내려와 있는 종목 위주로 잡아가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